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총선이 벌써 이제 60일 정도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정치권과 선거 입지자들은 이번 설 명절 분위기에 촉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가직설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형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설 연휴를 앞두고 또 선거도 한 2달 정도 남아 있는데 이쯤 되면은 선거 열기가 좀 느껴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수천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설 밥상머리 민심이 새로운 전국 프레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그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양당 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고요. 또 무당층이라고 하죠. 부동층이 20% 이상 나타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설 민심 잡기에 상당한 그런 그 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제3지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야 대표들이 그 탈당을 해서 이 제3지대의 어떤 그 움직임도 설 연휴 기간 동안 상당히 그 활발하게 보여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 강원 지역에서 했던 그 본선 이 그 공천이 설 연휴 이후에 이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예비 후보들의 어떤 그런 그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떤 그런 활동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설 연휴가 지나면 무언가 변화가 네. 있을 것이다. 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물밑에서는 되게 빠르게 현재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네. 공천 면접 심사를 진행을 했거나 또 네. 임박해 오게 되면서 긴장도는 좀 더 후보자들한테는 높아지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경선자들 같은 경우도 현재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횡성, 홍천, 영월, 평창 같은 경우에는 유성범 국민의원 의원과 허필홍 민주당 후보들이 일정 정도 가닥을 잡히게 되면서 벌써부터 이 대진표가 나오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상당히 좀 속도가 좀 나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다면은 전화를 많이 받아보실 텐데요. 양당 다 지금 후보 경쟁력과 적합도 관련돼서 여론조사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양 후보들, 양 모든 후보 진영들에 있어서의 이 전화 면접과 관련된 각종 문자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가 이제 곧 설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뭐 시내 도처에도 현수막이 넘칠 거라서 현재 이제 정치 시즌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실감하는 좀 분위기로 좀 느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선거운동 하기 전에 그 후보자들을 정하는 공천 작업이 가장 핵심인데 아직 뭐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공천 작업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2월 한 달이 공천과 관련돼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네. 아마 늦어도 3월 초 중순경에는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고 이 경선 같은 경우에도 정리될 걸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일 날 현재 공천 대상자 중에서 부적격자에 대해서 26명을 확정 발표하면서 일정 정도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설이 끝나게 되면 바로 13일부터 이 면접이 들어가게 되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 공천자 면접이 17일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끝나게 될 경우에는 단수 공천, 경합 지역 그리고 이후에 있어서 일정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대진표로가 확인될 것 같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면접을 마쳤거든요. 그러면서 1차 경선지를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허필홍 말씀드렸던 홍천을 비롯한 이 선거구 후보를 비롯해서 현재 동해 지역,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후보자를 좀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일정을 바탕으로 해서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경선과 공천을 마무리 짓는 일정으로 해서 빠르게 좀 진행될 걸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뭐 고민이 많이 되는 또 선거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공천 과정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양당의 구체적인 어떤 공천 일정에 대해서 우리 다 소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공천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앞으로는 이 공천 개혁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선거의 어떤 그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특히 이제 공천을 통해서 통합과 혁신을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이제 잡아야 되는 어떤 이런 그 상황들. 결국은 이 공천이라는 것이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유능한 후보를 그 결정을 해야지만 되는 이런 그 어려운 그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각 지도부에서 얼마나 이런 배짱과 역량이 있을지가 중요한 어떤 그런 그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하고요. 네. 최근에 그 외부 영입 인사들을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전문가를 띄우고 있는 이런 그 현상들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은 반윤 전선을 키우고 있는 이런 그 여야에서 인물의 영입 전략에서 상당한 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앞으로 이제 어떤 효과를 보일지는 이 국민의힘 인재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네.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민주당에서는 그 반윤 전선 확대에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 이 중요한 어떤 그런 그 관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2달 정도 이제 남아 있는데 후보자가 정해지면 이제 TV 토론 있고 이렇게 선거가 네. 또 진행이 될 텐데 그동안 어떤 변수가 또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변수는 뭐 여러 가지 선거 변수들이 이제 전형적인 그 변수들이 있고요. 또 현재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그 특정적인 그런 그 변수들이 있는데 우선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 그 정권 심판론과 거대 야당 심판론이 가장 어떤 그 전형적인 그런 그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선거가 대통령 임기 이 중반에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권 심판론을 이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당인 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며 거대 야당 심판론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뭐 대부분의 어떤 그런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변수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 변수는 뭐 현재까지도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그 사안 중에 하나가 그 비례대표제에 관련된 그런 그 쟁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비례대표제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유권자들이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그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그동안의 어떤 그런 그 당 내에서도 내부 갈등이 있었고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약속도 지키지 않는 이런 그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그 위성정당 또 양당이 다 위성정당을 만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도 그 자체를 무력화하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는 제3지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 제3지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의 그 당 대표가 나와서 이제 그 3지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3지대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도 네. 중요한 어떤 변수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네. 또 소장님께서는 뭐 선거 여러 번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어떤 변수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대통령 지지도가 너무 낮게 나오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커다란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존재감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뉴스에서 한동훈이랄지 영무원 명품백이랄지 네. 이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현재에 있어서의 그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을 하고 어떻게 이슈의 중심으로 우뚝 서드냐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향후의 양당의 극복의 주된 과제다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설 연휴 지나면 하루하루가 변수의 연속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